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동량 박연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추에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서 함께 하시죠. 네. 네. 한 청취자께서 뚱커벨은 개그맨 출신인가요?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큰 대자? 데이터 개그맨. 데이터 개그맨? 개그맨. 누가 붙여준 거예요? 제가요. 셀프로. 네, 셀프. 참고로 3개 국어 하시잖아요. 간결하게 좀 하시죠. 유튜브로 지금 저 청취자께서 박연미 기자 들어오니까 600이 넘었다. 지금 662명, 1000명 가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최지우. 그러시죠.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거 뭐 오늘 몇 명이에요? 300명? 네, 313명입니다. 서울에서만 91명이고요. 경기 지역이 81명, 나머지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8월 28일 이후 81일 만에 300명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최근 이틀 동안 200명대도 걱정된다 했었는데 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좀 당겨졌어요. 저도 아침에 네. 이 발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300을 넘었어. 그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245명이니까 이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서울하고 일부 지역이 이제 내일 0시부터죠. 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입니다. 네. 오늘 밤 자정부터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됩니다. 서울, 경기, 광주, 광역시가 격상이 되고요. 식당과 카페 그리고 운동시설 등 생활시설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이 또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 본관 건물 전체 이 동일한 집단 따로 이제 코호트 방식으로 동일한 집단입니다. 코호트 방식으로 격리가 되고 출입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생겨나서 박연미 기자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 2, 3주 후에 400명이 된다고 했는데 더 빨라졌습니다. 네. 대학교에서 확진자는 학생이에요? 네, 교직원? 대학생들. 지금 대학생들 등교 못 하잖아요. 일부는 가고요. 일부는 비대면으로 전부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려대 경우에는 실기. 그 동아리였죠. 네. 그 아이스하키 동아리. 네, 그런 네. 학생들은 네. 등교를 하는군요. 또 악기를 일부는 연주해야 가고요. 되는 네, 네. 음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가서 또 이 거리가 밀집된 상태에서 밀접한 상태에서 이 그렇지. 연주 수업을 해야 되는 뭐 경우가 피아노과 발생했습니다. 학생이면 네. 연습실 가서 연습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대면을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네 그런 거. 지금 사실은 가장 큰 걱정이 되는 대상은 바로 다음 달 3일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네. 고3 학생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자, 이 격상되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일단 다중시설의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추가가 되고요. 그 1단계일 때에도 500명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콘서트나 학술 행사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고 그 미만 인원일 경우에도 방역 규칙이 강화되고요. 프로야구 30% 이내로 관중 입장이 제한됩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 한창인데 어제 1차전 했죠. 어제 1차전 했죠. NC가 네, 이겼더라고요. 이겼는데 이거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역 수칙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등교도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교회에 가실 때에도 정규 예배 좌석수의 30% 이내로 그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유튜브로요 762분 들어와 보시고 블루문님께서 이런 추세면은 400명도 넘어갈 것 같네요. 참 큰일입니다. 네. 이지화님은 19일 0시부터 1.5단계 격상하는데 2단계로 가야 됩니다. 방역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왜 중요시하지 않을까요? 자,
이 전국적으로 이 재확산 위기를 맞고 있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추가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겠다는 자치단체들도 있나요 지금? 서울 경기는 이제 1.5단계 격상이 결정이 됐고 이제 예. 오늘 밤 자정부터 시행이 되는데 인천의 경우에도 23일부터 격상이 될 예정입니다. 방역 생활화가 더욱더 이제 높아지는데 앞서 이제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했던 바대로 내일 열리는 고척돔에서의 한국 시리즈 3차전은 관중 전체 수용 인원수의 30%만 그렇겠네요. 관람이 가능하고요. 오늘은 그럼 50% 정도 들어갔나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따 2차전 할 예, 때는 3차전부터 이제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연말 각종 공연 심지어는 미스터 트롯 이 출연자 6명, 7명, 6명의 공연도 지금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허리케인 유튜브는 무제한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네. 분들. 우리 상시 비대면으로 오늘 네. 1000명 갈까요? 1000명 넘겨야죠. 그래야죠. 아자. 네. 가자. 지금 774명 들어와 계시다. 네. 아 근데 고척돔 얘기하는데 왜 코리안 CG를 왜 홈앤드 어웨이 방식을 안 하고 왜 고척돔에서 해요? 방역 추워서 때문에- 그래요. 추워서. 추워서도 그렇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방역 이유도 원래는 있을 수 있고. 그 연고지 구장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날씨가 추우니까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아, 있잖아요. 워낙 코리안 시리즈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늦게 열리는 한국 거니까. 시리즈 개막이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뚜껑 없는 데서 하면 추워요. 네. 아, 선동형 사탕, 막대 사탕. 최고네요. 이야, 아, 다리 달린 모르시는 게 없어, 사탕이다. 모르시는 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명 가자. 응원하기도 추워요. 네. 네. 자, 정치권 얘기해 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랜 자맹을 마치고 기자들하고 만났다면서요? 네,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아주 오랜만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당내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권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노력을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혹시 서울시장을 찍고 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가 뽑히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전했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럼 국민의힘은 무엇을 해야겠느냐. 탄핵 이후에 떠나간 국민들 마음을 되찾아오는 게 가장 당면한 과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아니라 10번, 20번도 사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로 고민이 많아 보인다. 하기로 한다면 막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차기 대선에서는 중도 플러스 보수 단일 후보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홍준표 전 대표 등 외부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들어와서 다 치열하고 공정하게 다퉈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823명 아. 시청 중입니다. 유튜브. 네. 최앵크님 오늘 1000명 돌파되면은 좀 선물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유튜브 또 참석자분들 참여자분들께 더 드리면 어떨까요? 이상식 청취자께서요. 네. 선덕 여왕을 처음으로 봅니다. 너무 이쁘네요. 진주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와. 이 진주가 원래 양반의 고장이잖아요. 네. 네. 보는 눈이 정확하고 정론직필하시는 분들. 저기 선덕 여왕 간결하게 하세요. 지금 들어와 진주 들어와. 진주 남강의 강물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그럼요. 제 이마처럼. 이 적당히 문자를 소개해드려도 되나? 진미랑 청취자가 네. 오늘 처음 왔는데 일구 오빠 너무 멋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야, 이게 본인이 소개하기 쉬운 문자, 소개하기 쉬운 문자가 아니거든요. 얼굴 빨개졌잖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선배님, 네. 개편 앞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선배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가서 여권을 강력히 성퇴했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거든요. 잠깐만요. 네. 900명 돌파했어요. 와! 1000명 가자. 80명만 더 들어오시면 청취자 여러분 1000명 좀 도와주시죠. 가시죠. 파이팅!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앞에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뱉어냈습니다. 금 전 의원은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 나가서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매일같이 출동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여당은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책임은 잠깐! 네. 1069명. 1069명. 자, 박수. 1100. 자, 자 밖에 계신 김경래 PD님 골든벨 한번 울리시죠. 네. 우! 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PD님이시니까. 센스쟁이. 달고나 사탕. 예. 투척이다. 예. 1,100명 돌파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이 진보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은 상식에 맞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라는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의 여론조사 공표 관련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네, 네. 오늘 2시에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좀 있으면 뭐 속보가 나오겠죠. 아직 저 보도 채널에 아직 속보가 아직 안 네, 뜨고 있네요.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1심인데요. 홍준표 무소속 후보가 나올 경우 조혜진이 이기느냐 지느냐 이걸 그 4.15 총선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누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내가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 구형량에 대한 사유를 밝힐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요즘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이 된다 하면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5조 5억 개 치셔야 됩니다. 5조 5억 개? 네. 언제 쳐요 그거를? 5조 5억 개. 아. 한 땀 한 땀 수공예로 한번 쳐보죠. 뭐. 100만 원이 네. 중요하다. 100만 원. 지금 1,300명 넘었습니다. 우후. 아니, 너무 좋아하시네. 저기 뜬크벨님. 네. 이 본업에 좀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숫자 그런 건 진행자인 제가 볼 테니까. 네. 예. 자, 내일 추가 전세 대책이 나온다면서요? 원래는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하는 발표 관련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분들의 또 일정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더 고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일 19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관계 부처에 따르면은 정부는 부총리 겸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 점검 관계자 장관 회의를 이제 마치고 또 대책을 발표할 텐데 대체적인 내용들은 이 공급 확대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심한 만큼 내일 발표되는 전세 관련 대책이 얼마만큼이나 시장의 우려를 또 잠재울 수 있을지. 네. 지금 크게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하나는 가덕도, 또 하나는 전세 대책입니다. 네. 가덕도가 아니고 네.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시는 네, 거죠? 가덕도. 가덕도하고. 그 보니까 근데 주택 공급 확대를 중요한 게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쪽인데. 네. 뭐 어떻게 더 확대를 해요? 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아까 어디 기사 읽어보니까 그 무슨 이 코로나 때문에 호텔이 매물로 나온 데가 있는데 그걸 주택으로 개조해서 뭐 공급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고 그렇긴 한데요. 뭐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그 짓고 있는 집들을 계약을 맺어서 시장에 내놓겠다. 또 나아가서는 매물로 나온 호텔 같은 그런 숙박시설들을 좀 손질해서 내놓겠다는 건데 네. 일단 숙박시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레지던스의 형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면 월세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취가 불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 피부에 와닿는 대책은 아닐 것 같고 예. 어쨌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새로 내놓는다. 이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내일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전해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유튜브로 들어오신 폴홍님 정말 네. 감동인데요. 뭐라고 하셨어요? 최애 방송, 가장 사랑하는 방송. 최애 최애. 최애 말고 류가영 정치자도 이분이 최일구시네. 아, 류가영 씨 실망. 아니 지금 다들 날린 게 아니, 녹색 자켓 너무 멋져요. 아니 그린 자켓 저는 골프대회 마스터스 우승하신 줄 알았어요. 이거 자크 고장 난 거예요. 집에 있는 거 이 그냥 정도 가지고 뭐 나왔어요. 버디에 그냥 이글에 뭐 난리 나는 그 자켓 옛날에 아닙니까? 다른 추리닝복 한 번 샀더니 더 물어난 거 받은 거고. 사실 일구형님 하면 말레이곰
탈출하지 네. 말래. 아 근데 일구 형님 이야기하니까 좀 빠져나가네요. 아, 네. 자,